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2025년 웍스 산구이니스에 발표된 정기 성분체혈 혈소판 공여자의 철 고갈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철 고갈의 유병률을 확인하고 망상 적혈구 헤모글로빈인 RETH가 혈청 페리틴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발표는 원저의 수치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단 검사로서의 실제 성능과 혈액권 공여자 안전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최소 월 1회 이상 헌혈하는 정기 성분 체혈 혈소판 공여자에서 실제 철 고갈은 얼마나 흔했는가입니다. 둘째, 같은 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RET해가 저장철의 기준 지표로 사용된 페리틴을 대체할 수 있는가입니다. 셋째, 연구 결과를 공여자 관리에 적용한다면 페리틴 측정, 헌혈 간격 조정, 철분 보충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입니다. 결국 핵심은 검사 편의성과 진단적 타당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철 상태는 한 번에 빈혈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변화합니다. 먼저 저장철이 감소하면서 페리틴이 떨어지고 그 다음 실제 조혈에 사용할 철이 부족해지면서 RETH와 적혈구 지표가 변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헤모글로빈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헌혈 전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라는 사실은 산소 운반능이 현재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이지 저장철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연구가 다루는 철 고갈은 빈혈 이전 단계까지 포함하는 공여자 안전의 문제입니다. 성분 체혈에서는 적혈구 대부분이 공여자에게 반환되지만 철 손실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매 방문 때 시행하는 검사 체혈과 사용한 성분 체혈 회로에 남는 잔류 혈액이 반복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분 체혈 공여자는 전혈 공여자보다 훨씬 짧은 간격으로 방문할 수 있고 일부는 과거 전혈 헌혈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손실량만 보지 말고 연간 방문 횟수와 회복 간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 논문에서 2주 간격이 중요한 위험 신호였던 이유도 이러한 누적 노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의 공여자 선별은 헌혈 전 헤모글로빈과 혈소판 수에 의존합니다. 이 두 검사는 당일 헌혈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저장철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헤모글로빈이 정상인 공여자도 페리틴이 낮을 수 있고 특별한 증상 없이 반복 헌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혈액권 관점에서는 이러한 숨은 철 고갈이 장기적으로 공여자 건강뿐 아니라 향후 저헤모글로빈 보류와 공여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공백 때문에 빠른 보조 지표인 RETH가 관심을 받게 됩니다. 페리틴과 RETH는 서로 완전히 같은 검사를 빠르기만 다르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리틴은 체내 저장철을 반영하는 지표이고 이 연구에서는 15 미만을 철 고갈의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RETH는 최근 골수에서 생성된 망상적혈구가 얼마나 충분한 철을 공급받았는지를 반영합니다. RETH는 전혈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운영상의 장점이 있지만 지중해 빈혈 보인자처럼 철 고갈 이외의 이유로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검사의 생물학적 차이가 진단 불일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가 기존 검사를 대체하려면 단지 편리하고 저렴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분석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둘째, 철 고갈을 놓치지 않는 민감도가 필요하며 셋째, 비철 고갈 공여자를 불필요하게 양성으로 분류하지 않는 특이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가 실제 사전 확률을 충분히 변화시켜 임상 또는 운영 결정을 바꿔야 합니다. RETH는 첫 번째 관문은 분명히 통과하지만 나머지 세 관문을 통과하는지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연구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 성분체혈 혈소판 공여제에서 페리틴 15 미만의 철 고갈이 얼마나 흔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RETH 30 피코그램 미만을 양성으로 설정했을 때 페리틴 기준 철 고갈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별하는지 평가합니다. 셋째, 헌혈 간격과 누적 횟수,
그리고 CBC 지표 가운데 낮은 페리틴과 연관되는 요인을 탐색합니다. 연구는 태국 시리라즈 호스피털 수혈의학과에서 시행된 단일기관 단면 연구입니다. 한 시점에서 공여자의 철 상태를 측정했기 때문에 철 고갈의 원인을 확정하기보다는 헌혈 노출과 검사 지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설계입니다. 장점은 같은 방문에서 CBC, ADTH, 페리틴을 함께 측정한 paired comparison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검사 간 시간체에 따른 생물학적 변동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건강한 정기 성분 체혈 혈소판 공여자 100명이며 최소 월 1회 이상 헌혈하는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같은 날 CBC, RETH, 혈청 페리틴을 측정한 뒤 페리틴 15 미만과 이상으로 철 고갈 여부를 분류했습니다. 이후 RETH 30 미만이라는 기준이 이 분류를 얼마나 잘 재현하는지를 평가하고 헌혈 강역과 혈액학적 변수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의 핵심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철 고갈은 혈청 페리틴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미만으로 정의했고 RETH는 30 피코그램 미만을 양성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P값 0.1 미만을 통계적 유의로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인 0.05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므로 이후 MCH와 백혈구 수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페리틴은 이 연구의 레퍼런스 스탠더드이지만 급성기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절대적인 골 스탠더드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읽을 때는 네 가지 층위를 구분하겠습니다. 유병률은 검사 전 철 고갈 확률입니다. 민감도는 실제 철 고갈 공여자를 얼마나 찾아내는지, 특이도는 철 고갈이 아닌 공여자를 얼마나 정상으로 분류하는지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양성 결과를 받은 공여자가 정말 철 고갈일 가능성, 그리고 음성 결과 후 남아있는 위험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PPB, NPB, 우도비와 검사 후 확률을 함께 보겠습니다. 단순 상관계수만으로는 대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체 100명 중 94명이 남성이었고 41세에서 60세가 69명이었습니다. 에이미콜 장비 사용이 76%였으며 채집량은 더블 도세가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초회 공여자가 아니라 헌혈 경험이 많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복 헌혈하는 선택된 공여자 집단입니다. 이 특성은 연구 질문에는 적합하지만 외적 타당도를 제한합니다. 특히 여성은 6명뿐이므로 철 고갈 사례가 모두 남성이었다는 결과를 성별 위험 차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헌혈 노출을 보면 35명은 2주 간격, 65명은 4주 간격으로 헌혈했습니다. 또한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인 공여자가 34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코호트는 짧은 현재 간격과 장기간의 누적 헌혈력을 동시에 가진 집단입니다. 이후 결과를 해석할 때 헌혈 간격과 누적 횟수는 서로 다른 노출을 나타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격은 현재 회복 시간을, 누적 횟수는 장기적인 총 노출을 반영합니다. 100명 중 페리틴 15 미만인 철 고갈 공여자는 13명으로 유병률은 13%였습니다. 정기 헌혈을 지속하고 헌혈 전 기준을 통과한 비교적 건강한 공여자 가운데 약 8명 중 1명에서 저장 철 고갈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성분 체혈에서는 철분 보충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관행을 재검토하게 합니다. 다만 모든 철 고갈 사례가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여성 표본이 6명뿐이라는 점 때문에 성별 효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헌혈 강역별로 보면 2주 강역 공여자 35명 중 8명, 즉 22.9%에서 철 고갈이 확인되었습니다. 4주 강역 공여자는 65명 중 5명으로 7.7%였습니다. 표의 원자료로 계산한 비보정 상대 위험도는 2.97이고 95% 신뢰 구간은 1.05에서 8.4이며 논문의 상관 분석에서도 P값은 0.03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일관된 위험 신호는 짧은 헌혈 간격입니다. 단면 연구이므로 인과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2주라는 회복 기간이 저장철 회복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에서는 34명 중 9명, 26.5%가 철 고갈이었고
100회 미만에서는 66명 중 4명 6.1%였습니다. 단순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이 제시한 상관 분석에서 누적 헌혈 횟수의 P값은 0.152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적 횟수를 확정적 위험 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 탐색적 신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의 헌혈 강역과 평생 누적 횟수는 서로 다른 노출 개념이며 작은 표본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를 충분히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진단 성능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페리틴 15 미만인 13명 중 RET 해도 30 미만인 True Positive는 10명이고 RETH가 정상으로 나와 놓친 False Negative는 3명입니다. 반대로 페리틴이 정상인 87명 중 RET 해가 30 미만으로 나온 False Positive가 48명이고 True Negative는 39명입니다. 즉 RETH 양성은 총 58명이었지만 실제 철 고갈은 10명뿐이었습니다. 이 표만 보아도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false positive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감도는 76.9%로 철 고갈 13명 중 1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3명을 놓쳤기 때문에 단독 배제 검사로 사용하기에는 불안합니다. 특이도는 44.8%에 불과하여 철 고갈이 아닌 공여자의 절반 이상을 양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양성 예측도는 17.2%로 매우 낮고 음성 예측도는 92.9%로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철 고갈 사건이 13건 뿐이어서 민감도의 신뢰 구간이 46.2%에서 95%로 넓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 성능의 불확실성이 상당합니다. 예측도를 확률 변화로 표현하면 더 직관적입니다. 검사 전 철 고갈 확률은 13%입니다. LETA가 양성이어도 실제 철 고갈 확률은 17.2%로 약 4%포인트만 증가합니다. 음성이면 위험이 7.1%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14명 중 1명 정도의 철 고갈 가능성이 남습니다. 양성 우도비 1.49와 음성 우도비 0.51도 검사 전후 판단을 크게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MPB 92.9%만 보고 좋은 배제 검사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낮은 유병률 때문에 대부분이 원래 비철고갈이라는 사실이 MPB를 높여 보이게 합니다. 통상적인 P값 0.09 기준으로 보면 MCHC, RDW, 헌혈 강역, RETH가 낮은 페리틴과 연관되었습니다. MCH는 0.093, 백혈구 수는 0.069로 저자의 P 0.01 기준에서는 유의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경계 수준입니다. 반면 헤모글로빈은 P값 0.909로 전혀 연관되지 않았고 MCV와 혈소판 수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HB 중심 선별의 한계를 다시 보여주지만 표본이 작고 여러 변수를 동시에 탐색했으므로 개별 P값은 탐색적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낮은 특이도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페리틴은 저장철을, RETH에는 최근 조혈에 이용된 철을 반영하므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 둘째, 저자들은 태국에서 경증 지중해 빈혈과 보인자의 유병률이 높아 철 고갈이 없어도 RET해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30 피코그램이라는 단일 컷오프가 이 공여자 집단에서 최적화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혈색소병 역학과 분석 장비를 고려한 재검증 없이 같은 컷오프를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의 13%를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유병률이 매우 다양합니다. 두간 연구에서는 정기 남성 혈소판 공여자의 9%가 페리틴 20 미만이었습니다. 쌉 연구에서는 정기 공여자 30명 중 25명이 페리틴 30 미만이었고 중앙값도 11.86이었습니다. 일본 오다지마 연구에서는 반복 남성 성분 체혈 공여자의 48%가 페리틴 26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연구는 공여자 유형, 성별, 헌혈 빈도, 페리틴 컷오프가 다릅니다. 따라서 숫자를 직접 순위 비교하기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 성분 체혈 공여자의 철 고갈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일관된 방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점은 실제 정기 공여자에서 동일 방문의 두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기준으로 헤드-투-헤드 성능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헌혈 간격과 CBC 지표까지 함께 평가해 공여자 안전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을 다뤘습니다. 반면 단면 단일기관 연구이고 철고갈 사건이 13건뿐이라 신뢰 구간이 넓습니다. 대상자의 94%가 남성이며 태국의 지중해 빈혈 역학이 반영되어 외적 타당도가 제한됩니다. P값 0.01과 다수 비교 단일 컷오프, 독립검증군 부재도 RETH 성능을 확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RET-해가 쓸모없다가 아니라 이 기준으로 페리틴을 대체할 증거가 부족하다가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사 대체보다 위험 기반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정기 공여제에서 연 1회 이상의 페리틴 검사를 권고하고 특히 2주 강력 공여자에게 철분 보충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운영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먼저 짧은 간격과 높은 헌혈 횟수로 위험을 층화하고 페리틴을 정기적으로 측정한 뒤 낮은 경우 철분 보충과 헌혈 간격 조정을 시행하며 회복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RETH는 현재 성능으로 페리틴을 대체하기보다 국내에서 컷오프를 검증한 뒤 같은 날 위험을 선별하고 필요한 공여자에게 리플렉스, 페리틴을 시행하는 보조 도구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로컬 발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남녀와 연령, 헌혈 강력을 충분히 포함한 정기 공여자에서 페리틴과 RET 체를 같은 날 측정하고 필요하면 염증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30피코그램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재사용하기보다 사전에 여러 후보 컷오프를 정하고 ROC뿐 아니라 캘리브레이션과 하위군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임데이 피드백이 가능한지, 리플렉스 페리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비용과 공여자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연구 질문도 단순 상관성보다 어떤 공여자에서 어떤 결정을 개선하는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소 월 1회 이상 헌혈하는 정기 공여자의 13%에서 저장 철고갈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2주 간격 공여자의 철고갈률은 4주 간격보다 약 3배 높아 가장 일관된 위험 신호였습니다. 셋째, RETH 30 미만은 민감도 76.9%, 특이도 44.8%로 false positive가 많고 검사 후 확률 변화도 작아 페리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실무 정책은 정기적인 페리틴 모니터링과 고빈도 공여자의 간격 조정 및 철분 보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